누구세요? 제 집 문을 열고 나온 건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죠. 저 여기 사는 김순애인데요. 아, 전 주인분이시군요. 저희가 이 집 산지 좀 됐는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칠순을 맞아 생전 처음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제 집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70살 김순애입니다. 남편을 35에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워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아들 민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찬물로 세수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은 작았지만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어요. 겨울이면 찬바람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또 일했죠. 여름에는 뜨거운 기름 앞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순애야, 좀 쉬어가면서 해. 몸이 나만 하겠어? 옆 가게 떡집 아주머니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민수가 남들만큼은 살게 해주고 싶거든요. 민수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서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용품 하나, 운동화 한 켤레라도 남들보다 못한 건 사주기 싫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더 일해야 했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민수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진 아이 뒷모습이 애틋했거든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민수가 가끔 뒤에서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물러줬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손이 얼마나 정성스럽던지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다. 우리 민수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민수만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분식집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서 떡볶이를 끓이고 순대를 썰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목이 아픈 건 기본이었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쑤시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민수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한 번은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어요. 물집이 잡히고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손 왜 이래요? 민수가 제 손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다. 금방 나아. 사실은 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미안해할까 봐서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니? 엄마는 민수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민수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민수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할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말할 때,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날에는 늘 설렜어요. 선생님이 민수를 칭찬하면 가슴이 뿌듯했죠. 민수 어머니,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아버지가 안 계신데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게 대단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하루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반 친구들 아버지가 다 직장 다니세요. 가슴이 찡했어요. 민수도 아버지가 그리운가 보다 싶었죠.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못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빠보다 더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를 두고 남편은 왜 그렇게 일찍 떠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순애 씨, 아직 젊은데 재혼 생각은 없어요? 아니에요. 민수만 잘 키우면 되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민수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됐어요. 그저 민수가 떳떳하게 사람 대접받으며 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끔 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민수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꿈이자 희망이었죠.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깊었어요. 대학 입학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죠.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대학생이 됐을 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대학 4년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수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느라 제 몸은 더 망가졌지만 마음은 흐뭇했어요. 민수가 건축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죠.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다. 시장 사람들도 민수 자랑을 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분식집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큰 건축회사에 취직한다니까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샀어요. 민수가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민수가 제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그 순간 지난 20여 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추운 새벽 시장길, 뜨거운 기름 냄새,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일했던 날들 말이에요. 취직까지 성공한 민수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앞으로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민수는 서울 큰 건축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도 제법 받았어요. 가끔 용돈을 보내오기도 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일 그만두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괜찮다. 민수는 내 일만 열심히 해. 사실은 혼자 지내는 게 편했어요. 민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면 또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민수가 30이 되던 해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최미영이라는 아가씨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공손하고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영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곱고 예의도 바른 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이제 손자도 보고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신혼 초 미영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다. 너희는 잘 지내고? 네, 민수 오빠가 잘 챙겨줘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둔 것 같아 흐뭇했어요. 명절 때는 직접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사 준비도 함께 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너는 앉아 있어. 아니에요. 배워야죠. 미영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했어요. 생일 때는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홍삼 사왔어요.
이런 것까지 안 사와도 되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 말을 하며 웃던 미영이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2년째부터였죠.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2번이던 안부 전화가 1번으로, 그러더니 2달에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미영이가 요즘 바쁜가 보네. 민수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직장 일이 많아서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3년째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명절에도 친정집만 가고 저희 쪽 제사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친정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먼저 가야 해요. 추석이었는데도 그런 핑계를 댔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이 있으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정월대 보름에도 어버이날에도 늘 친정일이 있다고 했어요. 미영이 친정이 일이 참 많네. 민수에게 넌지시 말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직접 찾아와 식사를 챙겨줬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만 오고 끝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가는데 양해해 주세요. 그런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쓸쓸함을 삼켰습니다. 4년째가 되니 아예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해. 네, 나중에 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온 적은 없었어요. 민수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 봐서요. 괜찮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가끔 민수네 집에 가면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앉을 자리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미영이가 인사는 했지만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도 어색했어요. 차 한 잔 마시고 빨리 나가라는 눈빛이었죠. 미영이가 많이 변했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요. 5년째가 되니 거의 남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어요. 민수만 잠깐 들렀다 가곤 했죠. 미영이는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랄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칠순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요즘 민수는 바빠서 제가 먼저 전화해야 통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전화를 하다니 조금 의외였어요. 어머니, 곧 칠순이시잖아요. 그러네.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라 생일도 잊고 지낼 때가 많았거든요. 특별히 챙길 사람도 없고요. 이번에 일본 온천 여행 보내드리려고 해요. 어떠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이라니요. 저는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민수 어릴 때 근처 공원에 가본 게 전부였죠. 하물며 외국이라니요. 여행이라니. 괜찮다. 그런 건 안 해도 돼.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돈도 많이 들 텐데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외국까지 가는 건 너무 큰일 같았어요. 아니에요. 칠순인데 뭔가 해드려야죠. 미영이도 좋다고 하거든요. 미영이도 동의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요즘 소원했던 며느리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니요. 혹시 미영이가 진심으로 저를 챙기려는 마음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정말 괜찮겠니? 돈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3박 4일로 좋은 온천 여관도 예약해뒀어요. 비행기표도 다 준비했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대접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오랜만에 웃고 있더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민수가 효자네. 여행 준비를 하며 저는 들떴습니다. 새 옷도 사고 여행 가방도 샀어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죠. 어머, 순애 씨 어디 가세요? 우리 며느리가 일본 온천 여행을 보내준다네. 와, 효부네 그래도 외국까지 보내주고. 부럽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와. 그런 말들을 들으니 더 기분이 좋았어요. 미영이가 변한 건 아니었나 보다 싶었죠. 출발 전날 밤 민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혼자 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미영이는 함께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바쁠 테니까요. 공항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고맙다. 이런 걸 언제 해봤겠니? 앞으로 자주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일본에서의 3박 4일은 꿈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들이 솜사탕 같았어요. 일본 땅을 밟는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나라를 직접 와보니 감동이었죠. 온천 여관도 너무 좋았어요. 깨끗한 다다미방, 따뜻한 온천 욕탕, 창밖으로 보이는 산 풍경까지 이런 곳에서 자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일본식 여관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신기해했어요. 온천에 몸을 담그니 평생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뜨끈한 물에 어깨까지 담그고 있으니 손목 아픈 것도 다리 저린 것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온천이 좋다는구나. 온천 말고도 여러 곳을 구경했습니다. 절에서 본 큰 불상은 정말 웅장했어요. 정원도 아름다웠고요. 일본 음식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챙겨주는구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제 칠순을 이렇게 축하해주다니요.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온천여관 정원에서 산책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민수야, 고맙다. 바람에 대고 혼자 말했습니다. 여행 내내 민수와 미영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보내준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감사 인사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공항에서 군산행 비행기를 타며 여행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가방 안에는 민수와 미영이에게 줄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특산품으로 정성스럽게 골랐거든요. 집에 가서 고마움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돌아갈 집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것을요. 일본에서 돌아온 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온천 여행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안고 집 앞에 섰죠. 여행 가방을 끌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거든요. 검은색 구두와 하이힐이었는데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손님이 와 있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웃이 잠깐 들렀나 싶었죠.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전혀 모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죠. 네, 누구세요? 그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아, 저 여기 사는 김순애인데요. 예.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전 주인분이 오셨어요. 이전 주인이라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집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파마를 한 50대 여성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집 산 지 며칠 됐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집을 샀다고요? 잠깐만요. 뭔 소리죠? 이 집은 제 집인데요. 아니에요. 정식으로 매매 계약하고 이사한 지 사흘 됐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행 가방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럼 전 주인은 어디 갔어요? 부동산에서 들으니까 아들분이 집을 정리하고 이사 가셨다고 하던데요. 민수가 집을 팔았다고요? 그것도 제가 여행 간 사이에요? 혹시 민수, 김민수 아세요? 아, 그분이 집 팔면서 이사 갔다고 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정식으로 산 집이라. 그 여자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집이 왜 없어졌니?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대체 뭔 일이니? 엄마 집을 왜 팔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이라니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팔다니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원래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절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왜 말도 안 했니? 여행 중이셔서 기분 상하실까 봐요. 기분 상할까 봐요? 집을 팔면서 기분 상할까 봐 말 안 했다고요? 어머니, 일단 저희한테 오세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낯선 부부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평생 살던 집이 사라졌는데요. 그때서야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 집이 없어진 거구나.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민수를 키우며 쌓은 모든 기억이 담긴 집이 사라진 거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 몰랐습니다. 여행 가방을 다시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선물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집을 돌아보니 정말 제 집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짐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살던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뜨거운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그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는 날이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24시간 찜질방, 다음 날은 다른 동네 찜질방.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때 고향 친구 송마리가 연락을 해왔어요. 순애야, 무슨 일이야? 며칠째 연락이 안 되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마리야, 나갈 곳이 없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이 집이 사라진 일, 민수가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판 일, 지금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마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마리는 바로 달려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마린의 집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애야, 너무 상심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마리가 위로해줬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마리가 특별한 분을 소개해줬어요. 오상철이라는 은퇴한 교사 어르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 씨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상철 어르신은 60대 후반의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상철 어르신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셨는데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다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슬아의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어요. 퇴직금이랑 집까지 다 나눠줬죠. 효도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가끔 안부도 묻고 용돈도 주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상철 어르신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명절에도 안 와요. 핑계만 대고요. 생일 때도 전화 한 통이면 끝이고 제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깨달았죠. 내가 바보였구나 하고요. 상철 어르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남은 재산은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 뭔가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으면 부모도 각오를 해야죠.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줄 수만은 없잖아요. 상철 어르신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수가 당연히 저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김 여사님도 이제는 본인 인생을 사시는 게 어때요? 제 인생을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이제는 김순애를 위해 사세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민수를 위해서만 살아온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민수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이미 저를 버렸으니까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다음 날 저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둔 작은 땅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맞다. 그 땅이 있었지. 남편이 돌아가신 후 20년 넘게 잊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군산 외곽의 작은 밭이었는데 워낙 외진 곳이라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세금만 내고 있었어요.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됐다는 거였어요. 이 땅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한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억이라니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개발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마리에게 말했어요. 마리야, 내게 희망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땅 이야기를 해주니 마리도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제 걱정 없겠네. 응,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그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주일 넘게 연락도 없던 민수가 갑자기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뵙고 싶어서요. 그동안 연락 못 드린 것도 죄송하고 어머니께 사과도 드리고 싶어서요. 이상했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던 민수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니요. 게다가 사과까지 하고 싶다고요. 갑자기 왜 그러니?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혼자 두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더욱 수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의 집에서 만난 민수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눈빛도 어수선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그동안은 어디 있었고? 바빠서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넘게 연락 한 번 못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뭔 일이야? 한참을 망설이더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 땅 이야기 들으셨어요? 역시 그거였습니다. 땅 이야기를 들었구나. 누가 알려줬을까요? 들었으면 어떻고 못 들었으면 어떠니? 아, 그게 구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보상금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 땅 보상금으로 같이 좋은 곳에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노린 거였죠. 이제야 진짜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복잡한 절차 처리하기 어려우실 테고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니? 지금까지 혼자 다 해왔는데. 그래도 법적인 문제들이 복잡해요. 민수가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며칠 후에는 미영이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얼굴 보기도 어려웠던 미영이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법무사까지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미영이의 인사는 어색했어요.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 땅 서류들이 필요해요. 보상금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법무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둘 다 친절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뻔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마지막 재산이야. 어머님,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영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할 거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민수가 서운하다는 듯 말했어요. 못 믿지. 내 집도 내 허락 없이 판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그 말에 민수와 미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정말 그럴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희도 할 만큼 했으니까요. 미영이가 법무사와 함께 일어났어요. 민수도 따라 일어났고요. 어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런, 마리가 혀를 찼어요. 괜찮아. 이제야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더 이상 착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구청도 가고 법무사도 만나고 복잡한 서류도 직접 작성했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담당 공무원이 걱정해줬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마음 바뀌지 않으셨어요? 안 바뀌었어. 정말 혼자 하실 거예요? 그래, 혼자 할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진 후였거든요. 보상금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어르신,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복지관 담당자가 놀라워했어요. 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민수를 키우며 느꼈던 그 마음을 다른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봤어요. 마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요. 순애야,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이 나온 후 저는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 설립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2억을 기부하시겠다는 거죠? 복지관 관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가난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민수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어머님,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그런 큰 돈을 왜 남에게 줘요?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가족이라니요. 집을 팔 때는 가족 생각을 했나요? 가족? 너 혼자 가족이니?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다 처리됐거든요. 이미 끝난 일이야. 미영이도 함께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생각했니? 그 말에 둘 다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화만 내고 갔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리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둘 다 혼자라 외롭기도 했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순애야, 정말 괜찮겠어? 나까지 부담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새 집은 군산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작은 정원도 있고 주변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시장 근처 좁은 집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곳에서 산다니 꿈만 같았어요. 와, 여기 정말 좋다. 마리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였어요. 민수야, 내가 엄마 마음을 버렸으니 나도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알아서 잘 살아라.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붙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 얽매여 살았던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웠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순애야,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마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런가? 응,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 맞았습니다. 민수 걱정에 시달리던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동네 어르신들과도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화투도 치고 요리도 나눠 먹었어요. 이런 게 진짜 노년의 행복이구나 싶었죠. 김 여사님,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친구랑 같이 살아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있긴 한데, 각자 바쁘게 살죠. 더 이상 자식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할 이야기도 없었고요. 가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는데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연락 좀 받으세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순애야, 후회 안 해? 마리가 가끔 물어볼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해. 이제서야 내가 김순애라는 걸 깨달았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김순애 그 자체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당당해 보여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찾은 것뿐이에요. 저녁에 마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생각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다는 거요. 마리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